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이야. 가람씨랑 라이브라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인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의 황준호 대리입니다. 저는 이가람 마케터입니다. 야. 저희가 가람씨랑 라이브를 거의 1년 만에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요, 자꾸 안 하셨다고 우기시더라고요. 전 처음 하는 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때 좋은 이야기들로 댓글이 얼마나 많은 댓글이 달렸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준호 마케터님의 말을 약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아주시죠. 아무튼 오늘 주제는 이제 비성수기 업종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럼요. 이게 또 성수기 비성수기 업종이 나는 게 또 큽니다. 뭐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 수상 레저 같은 경우도 그냥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너무 확실하게 구분이 맞아.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비성수기인 업종들 지금 얘네들은 뭘 해야 되냐, 물론 아이템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러겠죠. 뭐 제가 빠지 운영하는 광고주인데 겨울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어느 정도 좀 있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좀 연휴철이나 아니면은 뭐 선물들이 좀 많이 나가는 업종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또 성수기 비성수기를 좀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대적으로 매출이 좀 적은 시기에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2명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더 많이 들어오셔야 맞아요. 돼요. 그리고 사실 비성수기라고 해가지고 막 광고 종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이거 인 시즌은 안 팔리니까 광고 그냥 끄고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광고를 많이 줄이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성수기라고 해도 광고를 아예 안 돌린다면 좀 나중에 진짜 성수기가 됐을 때 준비가 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다른 업체들은 뭐 소액으로라도 조금씩 컨텐츠를 쌓고 또 광고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성수기에 예산을 집중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나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광고 최적화도 안 돼 있을 거고 그동안 아무 쌓아놓은 컨텐츠도 없을 텐데 그죠. 그 경쟁사랑 경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그쵸. 자, 이제 근데 광고를 한다라고 해서 비성수기에 또 광고를 예산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입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광고를 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딩이 좀 약해지는 시기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겠죠. 뭐 타겟 세분화라든지 아니면 뭐 리타겟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좀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상 이게 항상 다 같은 내용들의 질문이긴 합니다. 자, 이거 주제를 왜 갖고 왔냐면 요즘 좀 많아요. 이런 문의들이 많습니다. 우리 요즘 그러니까 성수기 다 끝나가는데 맞아요. 우리 뭐 연휴 다 끝났는데 이제 더 이상 팔고 싶은데 팔 명목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성수기가 끝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좀 오늘 타겟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 좀 브랜드 인지도 그 사이에 좀 비딩이 좀 더 덜한 시기에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예산 분배는 어떻게 가중치를 두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분배를 해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먼저 타겟 세분화랑 좀 이제 리마케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타겟팅 정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람 씨는 주로 저기 이커머스 업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어떤 타겟팅을 좀 추천하시는 편이세요? 아무래도 만약에 연휴에 막 나갔어요. 이게 성수기에 막 나갔어요. 근데 분명히 나는 이번 목표치를 10,000개를 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판 거는 이 유입은 그만큼 많이 됐지만 이탈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10,000개를 팔지 못했어. 라고 하시면 가람 씨는 이제 어떠한 타겟팅을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유입이 됐는데 빠져나갔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유입된 고객한테 다시 노출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같은 소재가 아니라 이거 봤는데 왜 안 샀냐는 거나든가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람들한테 다시 타겟팅을 해서 지금 할인 중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다른 소재를 만들어서 리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샀던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리타겟팅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우리가 구매했던 고객들과 이 비슷한 사람들을 타겟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가람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맞아요. 리타겟팅을 재회 타겟을 걸어주고 해준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담았던 사람들한테만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모수가 적겠죠. 근데 이 비성수기에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비딩이 적은 상품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유사 타겟을 해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당 상품의 URL, 상품 URL을 접속했던 사람들 혹은 이 상품을 구매했던 사람들 저희가 맞춤 타겟을 생성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메타로 예시를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구매했던 고객들과 우리가 유사 타겟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외 구글에서는 잠재고객 세그먼트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제가 큰 메가 매체인 메타랑 구글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외에도 뭐 다른 매체별로 할 수 있는 타겟팅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장바구니 재해 타겟 말 그대로 방금 가람씨가 말씀 주신 대로 소재 컨텐츠를 품절 대란이 있었지만 다시 여러분들을 위한 재고가 채워졌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그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요인들을 좀 자극을 해주고 그와 반대로 또 이와 유사한 사람들 좀 더 넓게 가져가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타겟팅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는 이와 비슷한 뭐 구매했던 사람들과 이와 비슷한 사람들 이 맞춤 타겟들의 유사도 0부터 10까지 있겠죠. 메타로 예를 들었을 때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1에서 3까지예요. 그럼 이거 합친 모수보다 이게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유사 타겟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예산 분배를 해서 잘 진행을 해보냐는 이제 매출 추이를 보면서 같이 이제 메타 대시보드도 한번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직접적인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도 좋지만 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은 나는 굉장히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때려서 구매를 많이 일으킬 거다 하는 건 보통 성수기에 많이 하고 이런 비성수기에는 우리 브랜드를 좀 알리는 브랜딩 광고 좀 많이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야외 가구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야외 가구잖아요. 겨울에는 진짜 안 팔리거든요. 근데 이제 봄부터는 다시 쭉 팔리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이 한겨울에는 뭐 잘 아무래도 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브랜드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SNS 운영에 좀 초점을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블로그 운영을 하신다거나 유튜브 운영하시면서 계속해서 콘텐츠를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질 거고 또 거기에서 2차 검색이나 아니면은 2차적인 구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브랜딩 위주로 운영을 하시는 것도 또 좋은 전략 같아요. 제가 이제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아끼고 수준이 큰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는 단체 주문복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사실 단체 주문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회사의 단체 활동이 많은 시기 뭐 예를 들어서 워크숍이나 뭐 이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은 이제 저희 학생들 우리 계약하면은 뭐 체육대회하고 MT 가면 MT한테 맞추고 체육대회 체육대회한테 맞추고 이런 광고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광고주들이 딱 그 광고를 하는 시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운영을 하지도 않고요. 딱 학기 초 1학기, 2학기 이렇게만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 꾸준하게 블로그라든지 뭐 SNS 개인 채널이라든지
브랜드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간간하게 좀 슴슴하게 좀 노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쿼리랑이 저희가 라이브를 검색 광고 라이브를 탁 했을 때 이 추이가 다릅니다. 저희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게 키고 운영을 했을 때랑 안 키고 운영을 했을 때 한 학기는 켜봤고 한 학기는 켜보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 기간도 한번 설정을 해봤었고 근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웃으시죠? 뭐 하신 거죠? 아닙니다. 기침이 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광고도 사실 뭐 엄청 할인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뭐 요새 그런 것도 많잖아요. 이벤트 간단하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고객 참여 유도할 수 있는 퀴즈라거나 뭐 빈칸 채우기 이런 것들로 광고 많이 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런 식으로 좀 차곡차곡 막 비싸게 막 엄청 광고 비용을 사용하시기보다 이렇게 작게나마 소소하게 차곡차곡 이제 쿼리를 쌓아가시면 나중에 성수기 때 광고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그만큼 또 브랜드 검색량도 많이 올라갑니다. 네. 저 같으면 그거 많이 할 것 같아요. 진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아니 꼭 돈을 써야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뭐 요즘 인스타에 꾸준하게 업로드하면 맞아. 알고리즘이 잘 탄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적화시킨다라는 건 알지만 저희도 뭐 100%이 메타의 알고리즘 시스템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우리 AMPM 커피예요. 커피숍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예를 들어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뭐 동그라미 M 그다음에 동그라미 M 해서 아니야 무슨 소리야 AMPM이니까 AM 다음 빈칸에 그래 AM 다음 빈칸 뭐 커피인데 뭐 들어갈 말은 들어간 말에 한글의 뜻은 그럼 오후 되겠죠. PM 오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뭐 쿠폰 뭐 이벤트를 전달해 드릴게요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맞아요. 이외에도 뭐 릴스, 밈, 요즘 칠가이 또 유행하잖아요. 칠가이 닮은 그것도 유행하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너무 막 우린 비성수기하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손 놓고 있다가 나 광고비만 쓰면 이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맞아. 안녕하세요. 쭈님 가평에서 빠지를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비수기지만 성수기에 접어들면 어떻게 광고 집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준호 마케터님께서 약간 빠지상이거든요.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빠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성수기지만 성수기에 접어들면 어떻게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좋냐고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한번 체감을 해보시면 좋아요. 실제로 경쟁사들이 어떤 시기에 운영을 하는지 보면 좋습니다. 대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 빠지는 그러니까 저한테 진짜 제가 타겟팅이 돼서 뜨기 시작하는 거는 빠른 업체들은 그러니까 좀 가평에 좀 큰 업체들 있잖아요. 뭐 캠땡땡 뭐 이런 데는 5월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5월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보통 빠지 같은 수상 레저 업종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쯤부터 빠르면 그때부터 이제 슬슬 준비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맞아. 이외에도 요즘에는 또 빠지만 운영하지 않고 이외에 뭐 그 주변의 레저들을 좀 활용할 수 있어요. 뭐 AT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품군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슬슬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다시 좀 인스타 바이럴 작업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빠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뭐 패키지 뭐 상품권 벌써 시즌 오프 특가 세일 뭐 이런 거 릴스라든지 스토리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에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도 좋죠. 그래서 실제로 남들보다 먼저 시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광고비가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면은 컨텐츠를 직접 발행하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시작해서 뭔가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앞서 나가고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색 광고에서 검색을 해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인스타 기자단을 모집을 하여서 실제로 운영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좀 작업을 해주면 좀 더 바이럴적인 큰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검색하거나 유입되었을 때 좀 이 효율이 굉장히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 준비를, 사실 성수기라고 하면은 6월 말부터가 성수기가 될 것 같아요. 이 빠지 같은 경우에는 7월 말 8월에는 극성수기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하시는 게 좋게. 왜 자꾸 웃으시죠?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준비를 차근차근 해가시는 네.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비성수기다 보니까 광고 예산을 많이 사용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광고 예산 효율적으로 준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경쟁이 아무래도 조금 적은 시기다 보니까 네네네. 보통 성수기나 특정 시즌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좀 명절이나 아니면 연말 연시에 CPC가 엄청 오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CPC가 많이 높지는 않아요. 뭐 2월, 3월 이쯤 되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 낮은 CPC로 어느 정도 이제 지면을 점유할 수 있다인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순위를 점유하면서 광고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낮은 CPC. 맞습니다. 그렇겠죠? 저한테 말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즘 말씀을 왜냐면 잘하시잖아요. 목 아프시다고 하셔갖고 네.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낮은 CPC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지면들, 그러니까 사실 좀 야금야금 여기저기서 좀 많이 잡아가는 건데 그게 우리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도 좀 잘 봐야겠죠. 사실 그 빠지 얘기 나와서 계속 이어가자면은 그만할까요? 아니에요. 다른 업종 잠깐만,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다른 분들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은 그거에 맞게 한번 우리가 답변을 한번 드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좀 즉흥적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없다라고 하시면은 네. 맞아,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그 광고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좀 분배를 하고 아무래도 성수기 대비는 좀 적게 가져가시는 게 좋긴 하겠죠. 그죠? 그래야죠. 그럼 그렇게 하면 욕심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수기 대비해서 조금 성수기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최적화를 맞춰놓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 사이에는 우리한테 뭐 그러니까 방문하는, 그러니까 자꾸 빠지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저 빠지 질문을 주셔가지고 근데 뭐 빠지로 예를 들었으면 왔던 고객들 이거 다시 리타겟팅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도 리타겟팅을 어떻게 하냐도 중요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고객들 DB가 있다라고 하면 그 DB를 활용해서 운영을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DB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카카오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겠죠. 김용광님 안녕하세요. 생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생방입니다. 지금 며칠이죠? 2월 12일 5시 21분 생방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바영님 안녕하세요. 건기식 업종입니다. 지금 주제와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카카오톡 친구 모수 확보를 위해서 CRM 마케팅을 하고 싶습니다. 효율적으로 카톡 친구 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료 지면 활용도 괜찮습니다. 타겟은 4050 이상입니다. 할 수 있죠. 카카오 친구 모수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로 직접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오로지 세팅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화를 주시다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 직접적으로 이 마케터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람다님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직접적으로 같이 대시보드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세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세팅 관련 내용은 저희가 사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답변 드리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원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별도로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쵸, 그 채널 자체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다른 매체를 활용해서 뭐 채널을 유입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방법은 또 여러 가지예요. 4050 타겟 뭐 도라지 이런 걸까요?
어떤 상품일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리고 생방인가요? 질문 주신 분. 오, 또 많이 들어오셨어요. 다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좀 재밌기 때문에 네. 이런 기회 이러려고 라이브 들어오신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내용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약간 부끄러움을 타기 때문에 준호 마케터님이 대답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저 이야기를 이어가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적절히 분배를 해놓고 예산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깝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브랜드 유지 혹은 브랜드에 대해서 충성 고객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좀 찾아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비성수기라고 해서 전혀 뭐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진행 안 하시는 것도 사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성수기 전용으로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퀴즈 소재 있잖아요. 뭐 빈칸을 채우면 뭐 쿠폰을 준다거나 이런 좀 간단한 소재들, 간단한 이벤트들 함께 네네. 진행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성수기 때는 뭐 몇 퍼센트 할인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신다면 비성수기 때는 뭐 쿠폰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프티콘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브랜딩 관련해서 많이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업종이 비성수기다라고 하면 경쟁사도 비성수기예요. 근데 그때 경쟁사가 뭐 하고 있는지 잘 지켜보세요. 잘하고 있는 업체들은 꾸준하게 뭐 바이럴 같은 영역이라든지 자체 컨텐츠를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만 따라해 가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2차 검색 유도를 많이 일어나는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검색 광고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의 비중, 최소치의 비중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꾸준하게 이 나의 충성 고객, 우리 업종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이라고 하면 그에 맞는 충성 고객들을 좀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검색 광고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품질 지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예. 노출되는 수도 많고 유입되는 사람 수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그쵸. 그 품질 수가 영향이 올라가는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인스타 섀도우 김영광님께서 인스타 섀도우밴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릴스 조회수가 바닥을 기어요.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인스타 섀도우밴? 제가 섀도우밴이라는 거를 모르겠는데요. 섀도우밴? 릴스 이 광고를 워딩을 보시는- 모를 수도 있어요. 네. 한번 봅시다. 워딩을 저희가 사용하는 워딩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검색했을 때 노출이 안 되는 거래요. 아 블로그 저품질 같은 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이건 근데 이건 계정 거짓말을 문제일 하고 싶진 않고요. 수도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근데 섀도우밴 이건 또 김영광님 이거 제가 덕분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거짓말 칠 순 없잖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블로그 저품질이랑 비슷하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요. 블로그 저품질 벗어나는 방법이랑 유사하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 근데 계정 문제여서 계정을 새로 생성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계정 활동을 중지했다가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 블로그 저품질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스타그램도 동일한 그냥 계정 비활성화랑 비슷한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 사실 채도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인스타 섀도우밴이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비활성화라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잠깐 검색을 해봤을 때는 시간으로 좀 해결이 된다라는 이야기 있는 거 보면은 좀 비활성화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섀도우밴이 걸려 있어서 릴스 조회수가 바닥을 기는 건지 아닌 건지도 사실 확인이 안 모르겠는데요. 되죠, 그거는 확인을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인스타 그럼 혹시 인스타 아이디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아니 왜냐면 진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비즈니스 계정이시려나? 이거 괜히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좀 궁금하네요. 찾아보고 싶어요. 섀도우밴이라는 단어를 저희도 처음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무늬를 또 이게 신박한 무늬를 또 저희의 호기심을 또 자극을 해주셨네요. 머니 메이커 마커인데요. 메이커. 메이커죠. 지금 제 눈이 안 보여. 오케이. 지금 쳐봐도 되나요? 저기 공유가 되셔도 돼요? 보여드려도 돼요? 저희 화면에 보여드려도 될까요? 눈이 안 보여. 제가 칠까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오케이. 유튜브 이게 아니, 유튜브 아니. 계정도 있네요? 잠깐만. 섀도우밴 검색했을 때 안 나오는 거라며? 그런 것 같아요. 머니 메이커.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있어요? 계정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그러면은 메타 비즈니스 계정이 있나요? 계정을 검색해도 안 나오네요. 이거 비즈니스 계정이 있나요? 나왔다. 이거거든요. 이분이 제일 나왔지. 이분 에이전스? 되게 콘텐츠가 좋은데요? 근데 이거 콘텐츠 잠깐 틀어봐도 될까요? 한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다들 들어봤지? 딥시크 덕분에 떡상한 코인이 있어. 먼저 좋아요 누르고 들어줘. 무슨 코인이냐고? 바로 퀀텀이야. 퀀텀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술을 이런 이제 경제 관련된 내용을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마 컨텐츠 내용 때문에 블라인드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 여기 계정을 보시면 뭐 트럼프 어쩌고저쩌고 대선 그 대통령 됐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건 약간 정치적인 내용으로 블라인드가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코인이나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 노출이 안 돼요. 맞아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 코인 맞아요. 관련된 게 너무 이게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되는 것도 있고 블라인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메타 저희가 광고를 운영하다 보면은 계정 자체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컨텐츠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재만 관련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건 메타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코인이나 주식, 정치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신고를 많이 당했거나, 혹은 진짜 메타 내에서 이거를 컨텐츠 분류를 했다거나, 관심사로 분류를 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했다거나. 맞아. 만약에 지금 제가 봤을 때 팔로워가 많이 없으신 상황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그냥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직접적으로 코인 이걸로 투자해서 성공하는 거 알려줄게 이런 단어는 사용을 하시게 되면 블락을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시는 게 낫고요. 이걸 너무 지금 컨설팅을 해드리는 느낌인데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컨텐츠를 보아하니까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없으시나요? 또 있다. 대부분 금융은 사기 광고 많아서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맞아. 나 근데 저 지센분 왜 아는 것 같지? 저번에 한번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죠? 저랑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랑 이야기한 적 있어요. 이 채팅창에서 이야기한 적 있어요. 친해지셨나봐요. 진짜요. 저분 제가 알아요. 그죠? 지샘님 저 아시죠? 이야기했었다니까요. 알겠어요. 김영광님 만약 우리가 찾아서 하면 이걸로 연락드리면 돼요? 인스타그램? 저희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부적으로 이슈가 또 저희 말고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마케터들이 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진 않은데 한번 알아보고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그럼 정말 감사해야죠. 아우 그럼. 근데 한번 부계정이나 아니면 애초에 다른 이메일이나 다른 번호로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볼 때 그럼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그 게시글이나 해시태그나 이런 거에 그러니까 저희는 아는 지식은 광고 기준이 있긴 하지만 너무 그 노골적으로 맞아. 주식 코인 이런 내용들을 안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그런 약간 그 메타의 운영 정책을 한번 살펴보시고 네. 그 메타가 금지하는 내용이 조금 몇 개가 있을 네. 거예요. 그거를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금융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메타가. 계정 정지 당하면 안 풀어주지 않나요? 이게 약간 랜덤이에요. 풀어줄 때도 있고 안 풀어줄 때도 있고 맞아요. 그렇더라고. 오죽하면 저의 계정도 제가 예전에 그 뭐지? 그 코인은 아니고 그 금융 관련된 업종의 광고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광고주 계정은 멀쩡한데 저만 제 계정이 맞아요. 정지돼 이럴 있었어요.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요청하면 좀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는 또 멀쩡한데 그 계정만 또 광고주 계정만 정지됐다가 또 다시 풀리고 그래서 저희 회사 계정으로 돌렸더니 또 멀쩡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맞아요. 그래서 메타 측에 문의를 하면은 다시 검토를 해주겠다. 우리 이렇게 예민한 내용, 뭐 자극적인 내용, 뭐 이런 내용 아니다. 금융 관련된 내용에 뭐 메타의 정책에 관련해서 뭐 제재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다. 라는 증빙을 했더니 그럼 또 풀어주고 맞아요. 증빙을 안 했는데도 풀어주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메타도 이게 AI가 컨펌을 할 때가 있고 사람이 컨펌을 할 때가 있어서 조금 뭐 아니면 도 같긴 해요. 그래서 항상 뭐 시간이 해결해 주긴 하죠. 답변이 좀 되셨을까? 지sem이 궁금한데 지sem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오늘 전달드린 내용을 다 전달드렸나요? 아니 전달 다 못 드렸는데 아직. 아니야.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다 끝나서 그래서 핵심 내용은 다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제 이후에도 이게 방송 영상이 올라가서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내가 운영 중인 업종이 어떤 맞춤형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지 좀 궁금하다라고 해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여기로 예, 주세요. 위에 있는. 여기로 주세요. 연락 주시면은 한번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럼요.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3팀의 이가를 맡겠다. 황준호 마케터였습니다. 와, 맛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